자, 여러분들 이제 실천론 거의 다 왔어요. 과정론하고 요거만 이제 끝나고 종결까지 끝나면은 바로 이제 기술론 구절 들어갈 거거든요.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자, 과정론에 보시면 이게 말 그대로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만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내용 자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뭐예요? 접수예요. 인테이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죠. 개념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거기 보시면 제목으로 1, 2, 3, 4 있어요. 문제를 확인한다. 이 클라이언트 문제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 의뢰 여부 결정하고 의뢰 여부는 왜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 의뢰를 할지 말지도 필요하죠. 다음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 뭐 라포를 형성한다든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동기화 그리고 양가 감정 등을 해소하자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접수가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자료 수집하고 사정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순서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우선 자료 수집인데, 자, 내용에서 뒤에 넘어가 보시면 자료 수집은요, 어디까지가 자료 수집의 범위다라는 게 없어요. 클라이언트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자료 수집한다.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목표 설정이네요. 스마트 목표 설정. 암기하십시오. 자, 약자를 딴 거죠. 구체성, 측정 가능, 성취 가능성, 현실성, 시기적절성이 있다 해서 이거 그대로 암기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에도요 버리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보죠. 여러분 같이 보세요. 여러 개 목표가 있을 경우에 우선순위는, 자, 그 다음부터 요거 그대로 줄쳐놓고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1번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2번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 3번 클라이언트에게 다른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하는 문제, 4번 사회복지사 능력과 기관의 기능상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는 문제 순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서 잘 보십시오. 자, 다음 3번에 웨버스 라슨의 목표 설정에 지침이 있어요. 이건 뭐 일일이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쭉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됐고, 목표 설정까지 됐으면은 이제 사정이 들어가야 되죠. 이 사정 단계에서는 실제 실무 임상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경험, 뭐 지식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출제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가계도와 생태도를 주로 많이 쓴다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가계도 생태도는 출제 경력이 있다. 기출에서 가계도부터 가보죠. 자, 제가 봅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족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자, 2, 3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설명, 가계도에 기록되어야 할 중요 사항으로는, 이것도 정형화된 건 없는데, 자, 중요 사건, 직업, 병력, 나이, 종교, 학력, 신체적인 학대 등이 이제 주로 들어간다. 자, 그림으로 표현한 가족 구조와 구성원에 대한 정보, 구성원 간의 관계를 기술하여 가족 유형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 가계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보통 작성합니다.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요거는 출제된 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리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가보시면 생태도도 짤막하게 있죠. 자,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므로 특정 문제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가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그리는 것으로 환경 속에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두므로 클라이언트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옆에 참고해서 가계도하고는 이제 이 그리는 방법이 좀 다르죠. 역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사회도, 심리검사, 생활력 조사 등이 있으나 이런 것도 활용한다 정도로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대비한다면 굳이 빈출되지 않는 거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사정이 끝나면 계약과 개입 단계입니다. 역시 계약, 개입. 사실 이것도 이 시험상에서 실천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자, 계약을 한번 보면 우선 뭐 여러 가지 계약이에요.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한 포맷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할 건 2번 정도 보시면 계약 형식은 서면 계약이 가장 공식적인 형태이며 사후 책임의 소재 파악에 이점이 있다.
구두계약의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불신하거나 정할 경우에 유용하다. 다시 말하면 구두계약도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해 두십시오.